여러분, 혹시 소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소의 해에 태어났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이 굉장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소띠는 단순히 태어난 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과 운세의 흐름까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띠의 사람들은 근면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성향을 제대로 알고 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에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고 어려운 시기가 찾아와도 잘 버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소띠의 성향과 함께 음양오행 속에서 소띠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기에 운이 좋아지는지, 반대로 조심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소띠는 한마디로 꾸준함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묵묵히 노력하는 스타일이죠.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소띠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든 꾸준히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결국 성공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람들 중에 소띠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띠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해내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너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기회가 와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라며 신중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놓쳐버리는 거죠. 또한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는 점도 단점입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익숙한 환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오면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을 때 빠르게 적응하기보다는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소띠의 가장 큰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려고 하고 믿음직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향 덕분에 한 조직에서 꾸준히 인정받거나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더라도 신뢰를 기반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이런 성향을 가진 소띠는 음양오행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띠는 음양오행 중에서 음토에 속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띠는 토의 기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음토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토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차분하고 안정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마치 땅처럼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서서히 성장하는 스타일이죠.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무언가를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강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튼튼한 기반이 가장 중요하죠? 소띠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기반을 다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보다 기초를 다지고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토의 기운 덕분에 소띠는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노력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를 놓치거나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 망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띠가 운이 강해지는 시기는 토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즉, 같은 토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에는 소띠의 운세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또한 금의 기운이 더해지는 해에도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와 금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해에는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기회가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며 본인의 성실함과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목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토와 목은 서로 상극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띠의 기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해에는 변화와 도전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기에 너무 고집스럽게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목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원래 이게 편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변화에 적응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띠에게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징조, 그리고 반대로 운이 저조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2025년의 운세 흐름까지 분석해 보면서 올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알아볼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소띠는 워낙 꾸준하게 노력하는 성향이라 보통 운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운이 들어올 때는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신호들이 나타나면서 운이 급격히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징조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작은 행운이 연속적으로 생깁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돈을 줍거나 로또를 그냥 재미 삼아 샀는데 생각보다 큰 금액이 당첨되거나 마트에서 예상치 못한 특별 할인 행사를 만나거나 하는 것들이죠. 이런 행운들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대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띠는 원래 인생에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만 때때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는 이제 운이 나를 돕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흐름을 잘 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금전적 이득이 생깁니다. 소띠는 재물운이 한번 들어오면 꽤 크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운이 다가오면 갑자기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받거나 오랫동안 묶여있던 돈이 들어오거나 사업이나 투자에서 예상보다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아무 기대 없이 한 작은 투자나 부수입이 갑자기 커지는 경험을 한다면 이는 대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이 갑자기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빠른 성과를 바라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묵묵히 노력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결과를 보는 성향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됐다 싶은 순간이 찾아오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이 단번에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간 준비한 시험에서 합격 소식을 듣는다든가 오랫동안 키워온 사업이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한다든가 취업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좋은 회사에서 제안을 받는다든가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징조가 보이면 운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타이밍이니 망설이지 말고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귀인의 등장입니다. 소띠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대운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귀인이 나타납니다. 귀인은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를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대운이 들어올 때는 새로운 인맥이 형성되거나 업무나 사업에서 강력한 조력자가 나타나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찾아와 도움을 주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는 인연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내가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대운이 들어올 때는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평소보다 피로감이 덜하며 오랫동안 고민했던 건강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특히 좋은 꿈을 꾸는 것도 긍정적인 징조 중 하나입니다. 소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면 재물운이 상승한다는 의미이고, 황금빛 풍경이나 맑은 물이 흐르는 꿈을 꾸면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소띠가 시련을 맞이할 때는 특정한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무리한 결정을 피하고 당분간 조용히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이 저조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획했던 일이 자꾸 지연되거나 하려는 일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무기력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손재수가 많아집니다.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소띠의 운세는 어떨까요? 2025년은 을사년으로 소띠에게 도전과 기회가 함께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재물운에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투자와 사업운이 강해지며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업운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기 개발을 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연애운은 기존의 인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만남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특히 위장 건강과 관절 건강을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에는 소띠와 관련된 꿈 해몽, 그리고 2025년 소띠가 주목해야 할 기일과 조심해야 할 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와 관련된 꿈은 대부분 재물운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내용에 따라 길몽이 될 수도 있고 흉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 후에 그냥 넘기지 말고 어떤 의미인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좋은 징조를 의미하는 길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은 재물운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갑자기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거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매출이 오르거나 좋은 계약을 성사시킬 수도 있죠. 소를 타고 가는 꿈은 승진, 사회적 지위 상승을 의미합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업가라면 더 큰 규모로 확장할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 새끼를 낳는 꿈은 재산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이 꿈을 꿨다면 이제부터 서서히 풀려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심해야 할 흉몽도 있습니다. 이런 꿈을 꿨다면 당분간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꿈은 사업이나 일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계약이 어그러지거나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할 수도 있죠. 만약 이런 꿈을 꿨다면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잠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가 도망가는 꿈은 기회를 놓치거나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투자한 돈이 있다면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흉몽을 꿨다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죠. 만약 흉몽을 꾸었다면 당분간 조심하면서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길일과 흉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이 강해지는 길일과 조심해야 하는 흉일을 알고 있으면 인생의 흐름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는 길이를 활용하고 흉일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일은 소띠에게 좋은 기운이 작용하는 날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3월은 3월 6일, 3월 18일, 3월 30일, 5월은 5월 8일, 5월 20일, 7월은 7월 7일, 7월 19일, 9월은 9월 5일, 9월 17일입니다. 이날을 활용하면 좋은 일들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이직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이사, 개업 등의 큰 행사를 진행하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3월과 7월은 소띠의 운세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므로 이때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흉일은 운이 다소 저조해지는 날로 중요한 결정을 피하고 조용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3월은 3월 10일, 3월 22일, 5월은 5월 10일, 5월 22일, 7월은 7월 9일, 7월 21일, 9월은 9월 7일, 9월 19일입니다. 이날 피해야 하는 일들에는 큰 돈을 투자하거나 충동적인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감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 진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흉일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소띠의 성향, 운세의 흐름, 대운이 들어올 때의 징조, 그리고 길일과 흉일까지 다양한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세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알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운세 요약 및 조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특별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작은 행운이 연속적으로 찾아오거나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이 갑자기 성과를 내거나 예상치 못한 금전적 이득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건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은 시기가 오면 이게 진짜일까? 하면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회는 잡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띠는 성실하고 신중한 성향이 강해서 기회가 와도 너무 오래 고민하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는 망설이기보다는 지금이 기회다 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신중함도 필요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결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운의 흐름을 알고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소와 관련된 꿈은 재물운, 성장, 기회와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꿈을 꾸었을 때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일과 흉일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길일에는 중요한 일들을 추진하고 흉일에는 가급적 조용히 흐름을 지켜보면서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이 좋다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운의 흐름을 활용하면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소띠는 워낙 성실한 성향이다 보니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건강운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조심하고 특히 위장과 관절 건강을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그걸 활용할 힘이 없습니다. 운을 활용하려면 먼저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귀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운이 저조할 때는 주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인연을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운이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반대로 운이 저조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길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흉한 기운이 느껴질 때는 잠시 쉬어가고 길이를 활용해서 다시 좋은 흐름을 만들면 운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운이 나쁠 때 억지로 뭔가를 하려다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띠의 운세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까지 드렸습니다. 운은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지 알고 그 흐름을 잘 타면 인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바람이 역풍일 때는 억지로 나아가려 하기보다는 잠시 기다렸다가 바람이 바뀔 때 다시 움직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신호를 잘 살피고 운의 흐름을 활용하면서 지혜롭게 인생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께 이 내용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띠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소의 해에 태어났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이 굉장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소띠는 단순히 태어난 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과 운세의 흐름까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띠의 사람들은 근면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성향을 제대로 알고 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에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고 어려운 시기가 찾아와도 잘 버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소띠의 성향과 함께 음양오행 속에서 소띠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기에 운이 좋아지는지, 반대로 조심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소띠는 한마디로 꾸준함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묵묵히 노력하는 스타일이죠.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소띠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든 꾸준히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결국 성공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람들 중에 소띠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띠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해내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너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기회가 와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라며 신중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놓쳐버리는 거죠. 또한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는 점도 단점입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익숙한 환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오면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을 때 빠르게 적응하기보다는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소띠의 가장 큰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려고 하고 믿음직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향 덕분에 한 조직에서 꾸준히 인정받거나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더라도 신뢰를 기반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이런 성향을 가진 소띠는 음양오행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띠는 음양오행 중에서 음토에 속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띠는 토의 기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음토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토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차분하고 안정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마치 땅처럼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서서히 성장하는 스타일이죠.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무언가를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강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튼튼한 기반이 가장 중요하죠? 소띠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기반을 다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보다 기초를 다지고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토의 기운 덕분에 소띠는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노력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를 놓치거나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 망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띠가 운이 강해지는 시기는 토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즉, 같은 토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에는 소띠의 운세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또한 금의 기운이 더해지는 해에도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와 금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해에는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기회가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며 본인의 성실함과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목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토와 목은 서로 상극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띠의 기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해에는 변화와 도전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기에 너무 고집스럽게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목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원래 이게 편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변화에 적응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띠에게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징조, 그리고 반대로 운이 저조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2025년의 운세 흐름까지 분석해 보면서 올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알아볼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소띠는 워낙 꾸준하게 노력하는 성향이라 보통 운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운이 들어올 때는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신호들이 나타나면서 운이 급격히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징조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작은 행운이 연속적으로 생깁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돈을 줍거나 로또를 그냥 재미 삼아 샀는데 생각보다 큰 금액이 당첨되거나 마트에서 예상치 못한 특별 할인 행사를 만나거나 하는 것들이죠. 이런 행운들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대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띠는 원래 인생에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만 때때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는 이제 운이 나를 돕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흐름을 잘 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금전적 이득이 생깁니다. 소띠는 재물운이 한번 들어오면 꽤 크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운이 다가오면 갑자기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받거나 오랫동안 묶여있던 돈이 들어오거나 사업이나 투자에서 예상보다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아무 기대 없이 한 작은 투자나 부수입이 갑자기 커지는 경험을 한다면 이는 대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이 갑자기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빠른 성과를 바라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묵묵히 노력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결과를 보는 성향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됐다 싶은 순간이 찾아오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이 단번에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간 준비한 시험에서 합격 소식을 듣는다든가 오랫동안 키워온 사업이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한다든가 취업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좋은 회사에서 제안을 받는다든가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징조가 보이면 운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타이밍이니 망설이지 말고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귀인의 등장입니다. 소띠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대운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귀인이 나타납니다. 귀인은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를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대운이 들어올 때는 새로운 인맥이 형성되거나 업무나 사업에서 강력한 조력자가 나타나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찾아와 도움을 주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는 인연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내가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대운이 들어올 때는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평소보다 피로감이 덜하며 오랫동안 고민했던 건강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특히 좋은 꿈을 꾸는 것도 긍정적인 징조 중 하나입니다. 소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면 재물운이 상승한다는 의미이고 황금빛 풍경이나 맑은 물이 흐르는 꿈을 꾸면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소띠가 시련을 맞이할 때는 특정한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무리한 결정을 피하고 당분간 조용히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이 저조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획했던 일이 자꾸 지연되거나 하려는 일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무기력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손재수가 많아집니다.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소띠의 운세는 어떨까요? 2025년은 을사년으로 소띠에게 도전과 기회가 함께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재물운에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투자와 사업운이 강해지며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업운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기 개발을 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연애운은 기존의 인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만남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특히 위장 건강과 관절 건강을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에는 소띠와 관련된 꿈 해몽, 그리고 2025년 소띠가 주목해야 할 기일과 조심해야 할 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와 관련된 꿈은
대부분 재물운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내용에 따라 길몽이 될 수도 있고 흉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 후에 그냥 넘기지 말고 어떤 의미인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좋은 징조를 의미하는 길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은 재물운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갑자기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거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매출이 오르거나 좋은 계약을 성사시킬 수도 있죠. 소를 타고 가는 꿈은 승진, 사회적 지위 상승을 의미합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업가라면 더 큰 규모로 확장할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 새끼를 낳는 꿈은 재산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이 꿈을 꿨다면 이제부터 서서히 풀려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심해야 할 흉몽도 있습니다. 이런 꿈을 꿨다면 당분간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꿈은 사업이나 일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계약이 어그러지거나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할 수도 있죠. 만약 이런 꿈을 꿨다면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잠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가 도망가는 꿈은 기회를 놓치거나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투자한 돈이 있다면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흉몽을 꿨다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죠. 만약 흉몽을 꾸었다면 당분간 조심하면서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길일과 흉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이 강해지는 길일과 조심해야 하는 흉일을 알고 있으면 인생의 흐름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는 길일을 활용하고 흉일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일은 소띠에게 좋은 기운이 작용하는 날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3월은 3월 6일, 3월 18일, 3월 30일, 5월은 5월 8일, 5월 20일, 7월은 7월 7일, 7월 19일, 9월은 9월 5일, 9월 17일입니다. 이날을 활용하면 좋은 일들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이직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이사, 개업 등의 큰 행사를 진행하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3월과 7월은 소띠의 운세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므로 이때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흉일은 운이 다소 저조해지는 날로 중요한 결정을 피하고 조용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3월은 3월 10일, 3월 22일, 5월은 5월 10일, 5월 22일, 7월은 7월 9일, 7월 21일, 9월은 9월 7일, 9월 19일입니다. 이날 피해야 하는 일들에는 큰 돈을 투자하거나 충동적인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감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 진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흉일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소띠의 성향, 운세의 흐름, 대운이 들어올 때의 징조, 그리고 길일과 흉일까지 다양한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세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알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운세 요약 및 조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특별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작은 행운이 연속적으로 찾아오거나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이 갑자기 성과를 내거나 예상치 못한 금전적 이득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건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은 시기가 오면 이게 진짜일까? 하면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회는 잡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띠는 성실하고 신중한 성향이 강해서 기회가 와도 너무 오래 고민하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는 망설이기보다는 지금이 기회다 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신중함도 필요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결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운의 흐름을 알고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소와 관련된 꿈은 재물운, 성장, 기회와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꿈을 꾸었을 때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일과 흉일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길일에는 중요한 일들을 추진하고 흉일에는 가급적 조용히 흐름을 지켜보면서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이 좋다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운의 흐름을 활용하면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소띠는 워낙 성실한 성향이다 보니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건강운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조심하고 특히 위장과 관절 건강을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그걸 활용할 힘이 없습니다. 운을 활용하려면 먼저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귀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운이 저조할 때는 주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인연을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운이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반대로 운이 저조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길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흉한 기운이 느껴질 때는 잠시 쉬어가고 길이를 활용해서 다시 좋은 흐름을 만들면 운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운이 나쁠 때 억지로 뭔가를 하려다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띠의 운세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까지 드렸습니다. 운은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지 알고 그 흐름을 잘 타면 인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바람이 역풍일 때는 억지로 나아가려 하기보다는 잠시 기다렸다가 바람이 바뀔 때 다시 움직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신호를 잘 살피고 운의 흐름을 활용하면서 지혜롭게 인생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께 이 내용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띠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